좋아요, 구독! KB증권 프라임센터 투자 콘텐츠팀 유영화 과장님 연결해 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움직임 보여주고 있긴 한데 어떤 시장 포인트로 오늘장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미국 증시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에 미국 증시 OECD의 성장 둔화 경고에도 불구하고 베스트바이와 같은 유통 체인주들의 강세를 보여줬고요. 수요 부진 우려 완화와 여기에 연준 위원들의 속도 조절 발언 등에 힘입어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11월 FOMC 의사로 경계 심리가 유입되는 상황에서 기술적 매수세가 또 동반 유입됐기 때문에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도 좀 반등 효과를 누렸다라고 볼 수 있고, 오늘 국내 증시도 이에 따라서 반도체 쪽 섹터 긍정적인 흐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해서 채권 시장 말씀드리고 있는데, 채권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10년과 2년물 장단기 금리 역전폭이 76bp까지 확대가 됐어요. 이것은 이제 1980년도 10월 이후에 최대 역전폭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반등을 하긴 했지만 경기 둔화 시그널이 증가를 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금리 인상 경계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부분을 여전히 경계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최근에는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상당히 시장에 불리하게 작용을 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피는 0.72% 플러스고, 코스닥은 1.39% 플러스로 코스닥이 좀 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수급 한번 체크해보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장 초반에 150억까지 매도를 하다가, 지금 매도폭을 다소 줄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의 이제 플러스권 직전까지 지금 와 있는 상황에서 지수가 이제 반전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증시를 이끌어온 것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외국인이었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이 오늘 이제 코스닥에서 우호적으로 반전된다면, 최근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요한 자리에 있었는데요. 일봉상으로 이제 21선을 깨고 내려가느냐 안 내려가느냐의 기로에 서 있었는데, 오늘 이제 외국인의 순매수세로 이제 전환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코스닥에서 양봉 보여주고 있는데 21선 지지받고 다시금 반등하는 흐름 보여준다면 당분간은 또 약간 긍정적인 흐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 심리를 가져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오늘 좀 아쉽게도 음봉을 기록하고 있지만 아래코를 달리는 음봉이기 때문에 또 외국인의 순매도에서 순매수로 전환하는 부분 모니터링 해보면서 지수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최근 들어서 이제 지금 주목받는 부분은 중국 한한령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OTT 관련주와 웹툰 관련주들도 아침에 시세가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여기에 한한령의 피해주이기도 했던 엔터주까지 힘을 받는 모습인데,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실에서 한중 정상회담 계기로 해서 중국이 6년 만에 한국 영화를 OTT에 서비스를 재개를 한다. 를 언급하면서 한한령 해제 기대감을 상당히 높이고 있고, 실제로 애널리스트들도 코멘트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최근에 이제 주도 섹터로 자리매김한 섹터들을 보면은 정부 정책 모멘텀이 강하게 탄력을 받는 쪽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한국 정부가 공식성상에서 한중 정상회담의 성과로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정부 정책에 대한 어떤 기대감 계속해서 모멘텀 가져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오늘은 이제 소형주, 웹툰 쪽에서도 소형주, OTT 쪽에서도 소형주가 지금 어쨌든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실질적인 수혜주들은 대형주 쪽에서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존의 한한령의 어떤 이제 제재가 있기 전에 수혜를 받았던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제이 컨텐트리 중앙 같은 경우가 조금 수혜주로 볼 수 있는 가능성 좀 높아 보인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제도 제가 이제 주목할 섹터로 내년에 1월 CES 좀 지켜보셔야 된다. 거기에서 이슈가 될 섹터들은 이제 XR이나 로봇 관련주들 시선이 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어제도 로봇 관련주들 특히나 레인보우 로보틱스, 부산, 그다음에 이제 SPD 같은 종목들 사실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요 관련주들은 아무래도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계속해서 이 어떤 기업의 모멘텀보다는 글로벌의 임금 상승과 어떤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솔루션으로 제시해야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년까지도 좀 주목해 보실 만한 섹터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증시를 이끌어온 섹터,
그 축의 하나는 우크라이나 재건 쪽인데 이쪽이 이제 조금 아무래도 단기로 급상승을 했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쏟아지면서 흥고르기에 단기로 좀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규 접근은 다소 조금 신중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여기다 어제부터 다시 좀 모멘텀을 받는 쪽이 사우디 쪽입니다. 사우디 같은 경우는 이제 MOU 체결이 됐고 이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올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포섹터가 형성이 되면서 그쪽으로 또 약간 모멘텀을 받는 흐름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세하게 시장에서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특징적 이슈들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과장님, 그렇다면 저희가 오늘 살펴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들일까요? 네. 일단 저는 오늘 두 가지 종목 정도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로는 지금 SK 블루오벌 향해서 그 수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쪽 관련주들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이제 좀 생소하신 종목일 텐데 첫 번째 주목해 보실 만한 종목으로 오션브리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종목은 이제 반도체 소재와 설비, 그다음에 2차 전지 장비와 설비를 제조하는 기업인데요. 반도체 쪽으로는 이제 주요 고객사가 SK 하이닉스였습니다. 실제로 동사 전사 매출의 한 90%가 SK 하이닉스 향이거든요. 과거에는 이제 반도체 쪽에 아무래도 이제 포트폴리오가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2차 전지 설비 쪽으로 사업 영향을 좀 확장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주요 제품은 두 가지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CESS와 폴딩 검사인데, 아무래도 이 회사가 이제 반도체 쪽 장비 생산의 노하우를 굉장히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2차 전지 쪽에서 전해질 공급 장치 개발에 이제 성공을 해서 양산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폴딩 검사 장비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뭘 하는 거냐? 셀을 운반하고 검사를 하는 장비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프로젝트당 수주를 하기 때문에 요 같이 해가지고 건당 한 450원 정도로 이렇게 수주를 받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주목하실 부분이 블루오벌 SK 쪽에서 11월 17일까지 이제 그 관련사들한테 수주 입찰 안내장을 보냈고요. 그다음에 정식 발주가 아마도 연내에 순차적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 그다음에 이제 특히나 오션브리지에 더 주목하는 이유는 과거에도 이 SK 온 쪽으로 프로젝트 수주를 받은 이력이 있기 때문에 레퍼런스를 가진 기업이 상당히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레퍼런스 이외에도 제가 이제 수주 가능성을 높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배 구조인데요. 지금 그림이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동사의 최대 주주는 펜 아시아 반도체 소재 유한 회사입니다. 그 지배 구조를 위쪽으로 계속 따라가 보면은 SK 지주가 자리를 하고 있고요. SK 온과도 뭐 아무래도 이제 계열사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글로벌 향해서 상당히 큰 수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회사로 얼마가 배정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수주전에서의 수주 가능성 조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자동화 관련된 종목입니다. JVM인데요. 이번 3분기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1, 2분기 특히나 3분기에도 그 좋은 실적을 이어갔고요. 기대가 되는 점은 이제 4분기에도 호실적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주목해 보셔야 되고, 그런데 이제 주가는 최근에 좀 빠졌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한 타임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매출액 성장 대비해서 높은 영업이익률을 3분기에 좀 거뒀어요. 이 원인은 이 장비 수출 비중이 좀 증가를 하면서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내수보다는 수출에 대한 어떤 장비 단가가 높기 때문에 이 좀 긍정적인 영업이익률 개선세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회사는 뭘 하는 회사냐를 살펴보면 국내에 압도적인 MS를 가진 약국 조제 자동화 전문 기업입니다. 약을 조제하는 데 있어서 자동으로 조제를 이렇게 패키징을 해주는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시장은 이 회사의 그 포커스를 보고 있는 것은, 포인트로 보고 있는 것은 해외 시장 개척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상당히 그 분기마다 안정적으로 그 실적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계절적 성수기인 4분기 실적도 지금 시장에서는 상당히 기대치에 부합할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회사 가장 이제 투자 포인트로 보실 만한 부분은 해외 매출 중에서 북미 지역 쪽에서의 상당히 긍정적인 약진인데, 북미 지역은 지금 현재 의료 종사자, 특히나 이제 약사들의 인력 쇼티지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특히나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게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동사의 장비가 약국 장비의 자동화 이에 포커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흐름은 점차 강화되면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럽 같은 경우가 사실 되게 주요 고객사였지만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완벽히 리오프닝이 되면서 휴가 시즌에 돌입을 했었기 때문에 3분기에 매출 성장세 잠깐 주춤했는데
9월부터는 다시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4분기에는 유럽 쪽도 매출 긍정적으로 올라오면서 전체적으로 4분기 실적도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